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에 내장된 collections 모듈의 카운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카운터라는 이름이 암시하듯이 데이터의 개수를 셀 때 사용하는데요. 중복된 데이터가 들어있는 자료 구조에서 각 데이터가 몇 번 저장되어 있는지를 계산해야 할 때 사전 대신에 사용하면 매우 유용합니다. 먼저 카운터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터는 collections 모듈로부터 불러올 수 있습니다. from collections import counter 이렇게 해주면 이 카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이 카운터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생성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카운터 클래스 생성자에 제가 배열을 하나 넘겨볼게요. 그래서 hi, hey, hi, hi, hello, hey 이렇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hi가 3개 들어있고 hey가 2개 들어있고 hello가 하나 들어있다고 이런 정보를 담고 있는 객체를 하나 얻을 수 있는데요. 이처럼 카운터 객체는 어떤 데이터가 몇 번 등장했는지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운터 클래스의 생성자에 이렇게 중복된 원소가 들어있는 리스트를 인자로 넘기면 이와 같이 각 데이터가 몇 번씩 저장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객체를 반환하게 됩니다. 이 카운터 클래스 생성자는 꼭 배열뿐만 아니라 문자열도 넘길 수 있고요. 사전도 넘길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운터 헬로 월드라고 하는 문자열을 이번에 넘겨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이 문자열 내에서 각 문자가 몇 번씩 등장했는지를 저장하고 있는 카운터 객체가 반환되는데요. 여기 보면 H는 한 번 등장하고 알파벳 E는 한 번 등장하고 그쵸? 알파벳 L은 3번 등장한다고 하네요. 카운터는 파이썬의 사전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카운터는 내부적으로 이 사전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카운터 객체를 하나 생성해 볼게요. 위와 동일하게 hello world를 인자로 넘겨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치 사전처럼 이 대괄호를 이용해서 O라는 알파벳이 몇 번 등장했는지 그리고 L이라는 알파벳이 이 hello world라는 문자열에 몇 번 등장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O는 2번 등장하고 있고 L은 3번 등장하고 있다고 하죠. 여기 위에 보면 아까 L은 3번이었고 O는 2번이었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사전과 똑같은 API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사전처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카운터와 마찬가지로 특정 키에 대한 값을 갱신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카운터에 L키에 대한 값을 1을 더해 볼까요? 그 다음에 H에 대한 값에서 1을 빼볼게요. 즉 이렇게 갱신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카운터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H는 1에서 0이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L에 해당하는 값은 3에서 4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if문 안에서 마치 사전처럼 in 키워드를 사용해서 키가 카운터에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도 체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5가 키로 이 카운터에 존재한다면
5가 카운터에 존재합니다 라고 출력을 해보고요. 사전에서 데이터를 지울 때 이 del 키워드를 사용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카운터에서 del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 5키에 할당되어 있는 값을 지워볼게요. 그럼 이 시점에서는 이제 더 이상 5가 키로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키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카운터에 5가 카운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5가 카운터에서 존재하다가 이렇게 해당 데이터를 삭제하고 나면 5가 카운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뭐하러 그냥 사전을 쓰지 카운터를 쓸까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만들어진 카운터를 사용하는 것은 쉽지만 카운터를 직접 만들어내는 것은 그만큼 간단하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카운터의 생성자를 한번 함수로 구현을 해볼게요. 그 함수의 이름을 count letters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인자로는 문자열을 받을게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사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사전을 반환할 거예요. 그 다음에 for 문을 돌면서 이 문자열 안에 있는 문자를 하나하나씩 접근을 할게요. 그 다음에 그 해당 문자가 이미 카운터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 카운터에 해당 레터 키에 있는 값을 0으로 초기화 해줘야 될 거예요. 이미 해당 레터에 대해서 값이 있다면 그냥 1을 증가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코드가 예상한 대로 작동하는지 한번 count letters라고 해서 한번 hello world를 넘겨서 호출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여기 맨 위에서 뭐 했던 거와 동일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사전을 얻게 되죠. 만약에 파이썬에 카운터가 없으면 어떨까요? 어떤 데이터의 개수를 살 때마다 이렇게 함수를 작성해야 되니 굉장히 불편하겠죠? 아마도 실전에서 카운터가 자주 쓰이는 경우는 가장 많이 나온 데이터나 가장 적게 나온 데이터를 찾을 때일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hello world라는 문자를 또 넘겨서 카운터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해볼게요. 그리고 카운터 객체에는 most common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걸 한번 호출해 볼게요. 그러면 가장 많이 등장한 데이터가 맨 위에 오고 가장 적게 등장한 데이터가 제일 아래에 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가 많이 등장한 순에서 적게 등장한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매우 쉽게 가장 많이 나온 데이터나 가장 적게 나온 데이터를 찾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등장한 데이터를 얻으려면요. 카운터에 most common 호출을 하고요. 이 most common은 숫자도 인자로 받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넘기면 이렇게 전체 데이터를 정렬을 해주지만 숫자를 넘기면 딱 그만큼만 반환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1을 넘기면 이렇게 딱 하나의 데이터만 들어있는 결과를 반환을 하죠. 그리고 이게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리스트예요. 그래서 여기 0을 넘기면 이 첫 번째 원소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 0을 넘기면 이제 그 알파벳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L. 그래서 우리는 이 L이라는 알파벳이 이 주어진 문자열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많이 등장한 알파벳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비슷하겠죠?
두 번째 많이 등장한 걸 찾으려고 하니까 두 개를 얻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호출해 보면 이렇게 L이 첫 번째로 많이 등장했고 O가 두 번째로 많이 등장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번째를 접근해야 되니까요. 뭐 1이라고 해도 되지만 뭐 좀 더 일반화를 한다면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이 마이너스 1을 사용하면 여기가 3이 되든 4가 되든 제일 마지막 원소에 접근할 수 있겠죠? 거기서 이제 첫 번째 이 알파벳을 우리가 원하는 거니까요. 이 빈도 대신에요. 그래서 다시 호출해 보면 이렇게 5가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한 알파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이썬의 카운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부분은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요. 바로 카운터가 산술 연산자를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카운터 1이라고 하고 제가 새로운 카운터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는 제가 배열을 넘길게요. A, B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카운터를 하나 더 만들게요. 얘는 카운터 2라고 하고 여기에는 A, BB를 넘길게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두 개의 카운터를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A가 3번 나오고 B가 3번 나온다고 결과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마치 카운터를 숫자처럼 서로 더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서로 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카운터 1 빼기 카운터 2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A1만 남는데요. 여기서 A가 두 개 있었는데 하나가 빼지니까 A가 1이 남은 거고요. 여기서 재밌는 부분은 B가 하나였는데 여기서 B가 두 개니까 1에서 2를 빼면 빼기 1이 될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결과값에서는 이제 음수나 0과 같은 값은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데이터의 개수를 셀 때 유용한 파이썬의 카운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본 영상이 파이썬으로 코딩을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